청년 실업과 이에 따른 만혼 추세가 이어지면서 난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늦은 결혼으로 인한 생식 기능 감퇴 때문인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에서 40대 기혼 여성 3명 중 1명이 난임을 경험했을 정도로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연 임신이 안 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아이를 갖고 싶어도 임신이 잘 안 되는 난임은 이제 개인의 문제를 떠나 우리 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 오늘은 급증하는 난임의 원인과 난임 치료의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윤영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윤 기자, 우선 난임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부부가 자녀를 원해서 임신을 시도했지만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를 난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합니까? 네, 의학적으로 피임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1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를 난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불임이라는 표현에 더 익숙한 시청자들이 더 많을 텐데요. 난임이라고 하면 왠지 임신이 어렵다는 의미겠지만 불임이라고 하면 임신이 불가능한 것 같다는 그런 뜻으로 들려서 난임이 조금 더 긍정적인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난임은 임신이 어렵긴 하지만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태고 불임이라는 말에는 차별적인 의미가 포함돼 있어 2005년 불임을 난임으로 바꾸자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011년 표준국어대사전에 난임이라는 표현이 등재가 됐고 지난해 5월에는 법률상으로도 불임을 난임으로 바꿔 표기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혼인 연령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난임 환자가 많아지는 원인도 이제 여기서 좀 찾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만혼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증상으로는 배란 장애로 인한 난임이 가장 흔하다고 합니다. 배란이란 난자가 형성돼 나팔관 내부로 배출되는 현상인데요.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기면 배란이 아예 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으로 변하면서 임신이 어려워집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다이어트도 배란 장애를 유발하는 요소입니다. 네. 배란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란을 유도하는 치료법이 이제 의료 현장에서 쓰이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아기를 할 때 좀 인위적이긴 하지만 배란을 좀 유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1978년 세계 최초의 시험관 아기가 탄생한 이후에 체외 수정은 2010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을 정도로 업적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전 세계 모든 부부의 10% 이상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난임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과배란 유도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난임 치료의 하나인 시험관 아기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병원 코디네이터로 일하는 임신 4개월의 주부. 2차례의 인공수정, 6차례의 시험관 아기 시술 끝에 힘겹게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녀는 지난 5년 동안 임신을 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 난임 치료 커뮤니티의 지원으로 영양제도 먹고 3차까지 시험관 아기를 하다 결과가 좋지 않아 병원도 옮겨봤습니다.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신적,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비용 등 현실적인 문제도 커졌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그리고 나서 진행을 했는데 맨 처음에는 그냥 하면 좀 되는 줄 알았어요. 이제 실패하고 다음 진행을 하려고 했더니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정부 지원을 일부 받기도 했지만 남편이 벌어오는 수입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때문에 시술을 받기 위해 그만뒀던 일자리를 다시 찾게 됐습니다. 2-3달 만이라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거의 5년을 거의 파트잡 쪽으로 거의 일을 했었고요. 정부는 2006년부터 전국 가구 중 월 평균 소득 150% 이하의 난임 가구에 한해 인공수정은 1회당 최고 50만 원까지, 시험관 아기 시술은 18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은 한 번에 400에서 500만 원 선이라 많게는 300만 원 넘는 비용이 매번 환자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한 번 시술해서 성공을 했을 때는 그런 보상 심리가 충족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계속 실패를 번복을 하고 그 비용이 증가하는
그런 환경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마이너스 대출을 받는다든가, 그리고 마트 같은 데서 시간제 캐셔 등을 한다든가 해서 그나마 횟수 제한이 있어서 4번의 시술 안에 임신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 뒤부터는 시술비 전체를 본인이 떠안아야 합니다. 근데 주변에서 시험관 시술을 경제적인 비용 때문에 2, 3회 하고 나서 그만두는 친구들이 여럿 있었어요. 게다가 체외 수정의 경우 최종 출산 여부와 관계없이 1회 시술 시 병원에 180만 원을 선 지원하는 형태여서 과잉 진료 우려도 제기됩니다. 180만 원을 어떤 형태로든 다 사용을 하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그 진료비라든가 초음파 비용이라든가 가베란 주사제 같은 경우가 실제적으로 가행 진료가 있다라고 사회적 비용이 증대될 때는 난임 치료의 종착역이라 불리는 시험관 아기. 주로 과배란을 유도하는 호르몬 주사를 놓는데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태아가 생기면은 보통 만삭이 36주 내지 37주가 됩니다. 정상 임신은 40주인데 비해서 짧고 또 혹시 조산이 되는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뇌 손상이라든가 다른 육체적인 위험이 신생아에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환자가 복부 주변 피하에 직접 놓아 혈관으로 흡수되게 하는 배란 유도 주사. 몸이 불편한 산모가 매일 내원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당뇨 환자들이 자가로 인슐린 주사를 놓듯 직접 놓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맞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병원에서 근무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사 바늘을 꽂는 거에 대해서 큰 거부감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인 사람들도 배에 주사를 놓을 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많은 비용과 고통을 감수하고 어렵게 임신이 돼도 유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령으로 인해 난소의 기능이 좋지 않고 잦은 시술로 자궁 내막이 얇아져 착상에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제 수정이라든지 배란의 문제는 어느 정도 이제 극복이 돼가는 추세고요. 착상 이후에 정상적으로 아기가 잘 자라서 출산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완이 돼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것이 이제 난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초혼과 초산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날로 증가하는 난임 환자. 저출산으로 인한 미래 국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의지는 있지만 임신이 안 돼 고통을 겪고 있는 난임 환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네. 정말 그 산모들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가슴이 정말 아주 뭉클해집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싶은데 비용 때문에 주저하게 된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깝고요. 난임 환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좀 확대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 2006년부터 난임 환자에게 인공수정은 한 번에 50만 원까지, 시험관 아기 시술은 180만 원까지는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시험관 아기 시술을 수차례 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난임 부부들에게 경제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안타깝군요. 게다가 이제 정부 지원은 횟수 제한이 있다고 하는데요. 4번의 시술 안에 임신을 성공하지 못하면 그 뒤부터는 이제 지원이 끊긴다고 하는데 정부 지원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런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또 지원 자격의 문턱이 높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월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의 150% 이하이거나 이 기준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 2011년 기준으로 전체 난임 시술 중 3분의 2 정도만 정부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이웃나라인 일본은 정부가, 프랑스는 건강보험이 난임 치료비를 전액 지불하는 것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네, 그렇군요. 임신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부부들에게 출산의 기회를 좀 주도록 지원을 해야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에 어떤 방식으로 좀 지원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난임 치료를 위한 제도적 방안과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산부인과. 이곳에서는 난임 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를 도입했습니다.
난자를 얻기 위해 과배란 유도 주사를 맞게 되면 두통, 유방 통증, 난소 과자극 증후군 등 부작용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이 대신 여성의 자연 배란 주기에 맞춰 난자를 모은 뒤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재미있는 것을 보면은 할머니하고 며느리가 같이 임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자연 배란이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자연 주기를 하면 임신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입소문이 돌면서 호르몬 주사를 많이 맞아 건강이 크게 악화된 환자들이 찾고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인공수정을 2번 했는데 2번 다 실패를 했고요. 그때는 과배란 주사도 많이 맞고 그래서 몸이 좀 안 좋아져서 자연주기 시험관하기를 하신다 그래서요. 뭐 건강상도 그렇고 많이 좋아질 것 같아서 그래서 왔어요. 환자의 혈액을 채취한 후 이곳에서 난포를 성숙시키는 황체 형성 호르몬의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확한 배란일을 예측해 난자의 채취 시기를 결정합니다. 초음파로 여성의 체내에서 난포가 성장하는 시기를 파악해 난포의 지름이 18mm 이상으로 충분히 성숙한 경우에만 채취하기 때문에 임신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과배란 유도 주사를 맞을 경우 난소가 무리한 탓에 일정 기간 휴식을 취해야 하지만 자연 배란 주기를 활용하면 매달 난자를 얻어 체외 수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과배란 유도를 하면은 난소가 3개월간 쉬어야 합니다. 자연 배란 주기는 계속해서 3개월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누적 임신율로 보면은 자연 배란 주기와 과배란 유도 주기는 임신 성공률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또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배아를 많이 만들어 여러 개를 이식하기보다 가급적 선진국처럼 단일 배아 이식을 해야 유산되지 않고 건강한 아이가 탄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일본에서도 35세 이하의 부인에게는 1개의 배아만 이식하고 유럽에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1개의 배아만 이식하고 있습니다. 난임 치료를 원하는 부부들이 경제적 부담을 이야기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늘리자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보험 적용으로 모든 난임 여성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 WHO에서도 난임을 질병으로 보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공단에서 난임 치료를 지원하는 방향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체외 수정은 난임 원인에 따라서 시술 비용이 대단히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술 비용의 변이가 대단히 큽니다. 반면 인공수정은 시술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표준화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적용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이 안 될 경우 난임 부부들에게 출산에 성공할 때까지 드는 비용을 일괄적으로 계산해 지원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바우처 지원이라 하면 본인한테 이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은 약 870만 원 정도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시술도 할 수가 있고 그 금액의 사용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도 관리도 되고요. 시술비에 대해서 잉여된 부분은 이월을 할 수가 있어서 난임 부부들의 횟수를 더 늘려갈 수 있는. 시술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산모의 스트레스 관리 등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도제 자체 어떤 부작용을 인해서 그 산모들이 겪을 수 있는 신체적 불편감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배란만 촉진하기 때문에 그것의 반작용을 인해서 자궁 내부 환경이 굉장히 척박해져요. 그래서 사실은 배란이 잘 되지만 오히려 수정이 되어서 착상이 잘 안 되는 그런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체질 개선을 할 경우 임신 성공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냥 시험관 했을 때 착상률이 한 25%였지만은 사실 그 시험관 아기 시술하면서 한약 치료와 침뜸 치료를 겸행했을 때는 오히려 그 시술 성공률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연구 보고도 있어요. 스트레스 조절을 잘 해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임신 성공률을 높여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난임 치료 경험이 있는 산모 중 95%는 불안, 우울 등 정신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치료를 받은 환자는 10명 중 1명도 안 되는 상황. 난임 치료를 받다 정신적 문제가 발생하고 이 문제가 다시 난임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 상실감, 불안, 우울, 그리고 자존감 상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울을 경험하게 됩니다. 난임 여성들이 임신을 하고 나서도 불안과 초조하지 않도록 임신 후 관리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난임은 여성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특히 사회 환경상 남성이 원인이 된 난임 환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원인 진단이 여성보다 쉽고 빠른 만큼 부부가 같이 난임 문제를 고민하고 대책을 찾아가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성의 난임 원인 조사하는 데는 복강경 검사라든가 대단히 복잡하고 그 과정도 까다롭기 때문에 남성의 경우는 대단히 간단합니다. 시술 비용도 적게 들고 따라서 남성이 먼저 진단을 받은 이후에 여성이 다음에 진단을 받아서 그 난임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트레스, 체력 저하, 호르몬의 불균형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 난임. 난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 그리고 사람을 생각하는 의학기술의 발전이 더해진다면 환자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저출산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취재를 보니까 그 난임을 단순하게 생리적 문제로 볼 수는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후천적으로 환경 호르몬과 스트레스, 또 서구적인 식습관, 또 술, 담배를 즐기고 수면 습관이 좋지 못한 것, 또 장시간 앉은 자세로 컴퓨터 등 전자기기에 노출되는 것도 모두 이제 불임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직장을 다니는 여성의 36%가 그리고 전업주부는 29.3%가 난임을 경험해 직장 여성이 난임을 겪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직장에서는 기혼 여직원의 경우 난임 시술 기간을 무급 휴직 사유로 인정해주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임신을 원하는 직장 여성이라면 휴식을 갖는 게 이제 무엇보다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특히 난임 부부들은 정서적으로 피로가 많이 누적돼 있는 상태일 텐데요. 이런 여건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임신을 해도 유산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좀 많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부에서 세금 혜택 등의 지원을 하거나 이런다면은 더 많은 고용주들이 난임 휴직제를 좀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윤 기자, 무엇보다도 이제 난임 치료와 관련한 정보를 부부들이 많이 접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사례자들만 봐도 친정 어머니조차 모르게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폐쇄적인 환경에서 좋은 정보를 제대로 얻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영국의 경우 보건부 산하의 인간생식 배아관리국에서 시험관 시술을 관리 감독하면서 보고서를 발행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요. 난임에 관한 기본 정보부터 집 근처의 클리닉 현황, 병원별 시술 성공률, 평가 결과까지 상세한 정보가 있어 이곳만 참조해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각종 시술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임신 시도 3년까지는 세외 수정을 받을 수 있는 횟수를 3회로, 이식 가능한 수정란 숫자도 1개를 권하며 2개 이식이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도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각종 시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산모의 건강을 해치는 수준까지 무리한 시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각종 시술에 대한 기준 마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은 2001년 이후 12년째 여성 1명당 출산 아동수가 1.3명을 밑돌아서 초저출산국으로 분류가 됩니다. 정부에서도 낮아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만혼 추세가 바꿀 수 없는 흐름이라면 난임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게 가장 빠른 저출산 극복의 대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유인책보다는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훨씬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난임 문제가 범사회적으로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된다면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의 행복 지수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윤영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